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오늘 또 많은 또 응원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또 이것도요. 내일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네. 국무회의가 열려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특검법이 내일 아마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행사할 걸로 보입니다. 제2 요구를 행사한다는 것은 이제 국회로 다시 넘기는 거죠. 재표결할 걸로 보이는데 원래 이게 국회 의결되고 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시기가 다가오는데 국무회의에 또 네. 의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하는 예. 이런 형식을 밟을 것 같은데 내일 일단 넘어가면 아마 이번 주 중에 야당이 표결하겠죠? 그렇죠. 지금 요번 주 중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금요일 정도, 10월 4일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국무회의는 화요일 날 열리는데, 네네. 이번 주 화요일이 아시다시피 10월 1일 임시 공휴일, 국군의 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루 땡겨서 내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건의하면 제가 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이제 재표결을 시도를 그럼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아마도 의사 일정은 민주당이 정할 텐데 지금 예상되는 게 뭐 10월 4일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랑 또 그 연동이 되는 사건이 뭐냐면은 명품백 사건 관련해 갖고 두 개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김건희 여사 측 그 수심위 때는 불기소 의견 만장일치였는데 이제 최재형 때는 8대 7로 기소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심위가 문재인 때 만들어져서 여러 차례 됐는데 그 수심의 의견을 다 존중을 했었죠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수심의 의견을 존중하면은 최재형은 기소를 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준 사람은 죄를 묻고 받은 사람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냐? 세상에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그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로서는 그런 게 부담이 되니까 둘 다 불기소 처분하는 뭐 이런 게 이제 이미 결정이 됐고 중앙지검장이 신무정 검찰총장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고 신무정 검찰총장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표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표 시점이 문제인데 네. 그래서 그 불기소 처분 발표가 나고 재표결을 할 가능성이 네.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여론이 조금 더 악화될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 이거를 불기소 처분을 하느냐? 명품백 받은 거 누가 봐도 그 부적절한 행위였으면 기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민주당에서는 10월 4일 아니면 10월 5일 이걸 아마 지금 저 토요일 날 토요일. 국회를 소집을 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는 10월 10일이면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번 그 특검법에 보면 이 저 공천사주 뭐 이런 네. 것도 지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10월 5일 날 이게 만약에 이제 표결을 해야지만이 뭐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는 것인데 아까 지호님이 걱정하듯이 이게 지금 그 여당 의원들도요. 제가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속내가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본인들은 당연히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속내는 이게 지금 지역구 내려가 보면 지금 너무 여론이 너무 악화돼 있어서 지금 아마 대구 경북 쪽 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게 이 여론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식이든지 이 문제를 좀 매듭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아마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자칫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이제 지금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뭔가 좀 성 있는 자세를 좀 보여야 된다. 그 성 있는 자세라는 게 우리가 지난번 본인도 아마 뭐 사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그 사과를 좀 하시든지 뭐 제2부속실 빨리 설치를 뭐 발표를 하든지 뭔가는 해야 명분이 생길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때 까만 정장을 입고 매우 이제 그 다소곳하게 그때 뭐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냥 조용하게 내조만 하겠다. 네. 이런 식의 그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뭐가 좀 있어야지 여론이 그나마 좀 진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근데 지금 그 영부인의 사과 문제를 둘러싸고 또 당내에서 또 이렇게 갈등의 불씨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네. 대통령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분명히 사과를 한 거죠. 네. 근데 저희는 그 5월 10일 사과가 사실은 2월 초에 KBS 신년 대담할 때 그 얘기를 해 주셨다면은 네. 그 얘기를 해 주셨다면은 4월 10일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조금 좋아지지 않았겠느냐. 네.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거든요. 정치는요, 항상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사과를 하게 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한 다음에 더 밀려가고 그 속절없이 탄핵까지 당한 거 아니냐. 그때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다릅니다. 이 성난 민심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은요, 그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던 부분 때문에 추 대표께서 좀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린 진심은 그거였어요. 자, 이게 지금 일단 원내 일 아닙니까? 지금 이 어떤 법은 원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몇몇 분들이 그 원내 일은 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당 대표가 이런 그렇죠.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본인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당연히 의원들 그냥 반대하겠지라고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 이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 해결 방법으로 대통령하고 문제를 좀 논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이런 의원들한테 명분을 줘야 된다.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독대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좀 서포트를 하면서 대통령도 뭔가 좀 이게 만나서 원내대표를 만나서 또 아니면 대표와 같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뭔가 전향적인 입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설득하고 중재하고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이번에 인권위원 선출할 때 보십시오. 왜냐, 인권위원 선출할 때 보면 이번에 완전히 뒤통수 맞았지 않습니까? 여당은 그냥 부결되고 야당은 되고, 이 조짐이 언제 있었냐면 이 본회의 전에 민주당 의원총회 할 때 그때 서미화 의원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면서 의원들 막 박수치고 하면서 그런 조짐이 있었어요. 맞아요. 원래요, 제가 국회 출입할 때는 야당 이 원내 의원총회 하면 그 이쪽 여당의 원내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가서 막 들어요. 네. 이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듣습니다. 그러면 그 전략을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여당 거를 먼저 표결하고 야당 걸 합시다라든지 뭔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뒤통수 맞아갖고 통과 안 되고 나중에 항의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원내 대표가 좀 원내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원내 전략만 가져간 게 아니라 뭔가 이 지금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관계를 중지하고 풀어가야지만이 이런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나 찬성할 거야. 이런 거 명분을 안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김재섭 의원도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 이야기하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렇죠. 본인은 반대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까지는 저는 뭐 그래도 막아질 것 같습니다. 요번까지는 막아질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렇습니다. 걱정되는 게 이 민주당의 이 뭐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김 여사 특검도 그렇고 이걸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법리적으로 보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수사의 문제점, 부족하다, 미흡하다, 편파적이다, 불공정했다 이런 등등의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 네. 그럴 때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사실 검찰 수사의 보완적 기능이에요. 네. 검찰 수사가 좀 부족했을 때 그때 특검을 통해서 뭐 하는데 니들은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무조건 특검 하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특검 본래 취지와 안 맞는다. 이게 이제 특검 거부의 어떤 중요한 명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조금 사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명품백 불기소 처분했다. 그 검찰 수사 그 허당이네.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고 부실 수사하고 편파 수사하고 그런 거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저렇게 편파적이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조금씩 맥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대목은 요번까지는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네. 최종 처분권이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불교소 처분을 만약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지. 과연 어떻게 될지. 예. 더군다나 지금 제가 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 뭐 다음 주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일부 좌파 매체들이 김 여사 관련된 녹취록을 아마 공개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지난번 아마 서울의 소리 그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좀 국민들에게 좀 충격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보면 공천 관련된 뭐 이런저런 이 녹취록을 일부 좌파 매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를 본인들이 면책 특권을 받으려고 국정감사에서 이거를 이제 튼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아마 그또 있고 지금 어쨌건 야당이 지금 10월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서 어떤 이 탄핵 국면으로 이어가는 네. 지금 뭐 지난 주말 토요일날 아예 박찬대가 그냥 집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그냥 뭐 밖으로 그냥 다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주말마다. 얘기죠. 사람들을 네. 점점 모으겠다는 거고 지금 지방에서도 꽤 많이 이제 이런 네.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얻는 순간 아마 이재명 1심 나기 직후나 이 정도 돼서 이제 서울에서 한번 총결집해서 할 경우에 꽤 많은 숫자가 모일 가능성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빨리빨리 좀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선정인 조치가 이제 필요하다는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게 뭐 불편하게 하고 뭐 왜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 삼냐 이렇게 할 것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요 불법과 합법으로만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그 한 단계 위에요. 불법 합법이 문제가 아니라 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민심이 예를 들어서 잘못 작용하면 굉장히 부정적이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성남 민심이 이 배를 갖다가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무슨 뭐 다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이회창 전 총재가 97년 대선 때도 이제 김대중 후보한테 악하게 줬지만 2002년에 질 때는 그 김대업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기꾼이 나타나서 이회창 후보 아들 두 사람 병역 특혜 내가 그 핵심 적이었다 관계자였다 해가지고 무슨 그때도 뭐 녹음 테이프 같은 거 뭐 녹음 틀고 테이프 깔았죠. 근데 그게요 선거 끝나고 나서 김대업이 그거 허위 폭로라는 게 그 법정에서 다 입증이 돼가지고 그렇죠. 김대업이 징역살이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선거 결과 그렇다고 바뀌어요? 그럼요. 그런 거예요 정치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런 차원이 이미 정권은 저쪽으로 넘어가 있었는데 그 김대업의 그런 그 허위 폭로를 막을 수 있는 사전 준비와 그 허위 폭로를 하더라도 그걸 바로 분쇄하고 뭔가 역공을 취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 놨었어야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김대업이 뭐 깜빵 들어가서 뭐 살게 되면 뭐가 어떤 정치적 결과가 어떻게 바뀌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네. 그러니까요. 이게 보수 진영이 어쨌든 간에 차기 또 후보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대응을 정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 본심을 잘 좀 해결을 하셔서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 뭐 한 대표만 그냥 뭐 열심히 뭐 저렇게 그냥 할 게 아니라 당의 중진들이나 또 원로들이 지금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들 의원들이 왜 못하냐면 지금 솔직히 의원들 말이죠. 10월 10일 날 선거법 때문에 또 지금 다들 저 족쇄가 차고 있고 또 아주 편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괜히 이야기가 찍힐 바에 그냥 조용히 있는다. 이것 때문에 그냥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속내는 또 다 달라요. 또 원로들 내가 뭐 괜히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이 좌파들은 또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진영의 어떤 저걸 위해서 한 대표 혼자 외롭게 지금 뭐 고군분투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원로들이 목소리를 내고 뭔가 좀 이 해결에 대한 이걸 찾고 그렇게 해야지만 전체가 다른 거지. 지금 뭐 한 대표가 자기 잘나려고 자기 뭐 띄우려고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더군다나 이제 강화와 부산 금정은 전통적인 우세 지역이니까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고 서울교육감은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선거지만 하여간 거기서도 좋은 소식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재명 그 1심 선고가 또 그렇죠. 뭐 나오고 이래야지 이게 네. 제대로 이게 우상향의 그 맞습니다. 기운을 에너지를 받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아까 우리 지호님도 이야기해 줬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의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된다. 국민들을 화나는 게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왜 안 들어 내 이야기를?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해? 이거거든요. 그게 바로 소통입니다. 민심을 듣는 소통. 그거 하기 위해서 청와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뭐 지지율 상관없어. 뭐 20% 나오든 뭐 19% 나오든 뭐 나는 나대로 갈 거야. 그러다가 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걱정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내일부터 또 여론조사들 다들 나오고 할 텐데 좀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셨네요. 예, 루이맘님,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루이맘님 고맙습니다. 줄리아님 고맙습니다. 일몬도님, 이현정 신지호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오늘은 두 분 뵀는데 왠지 울컥하네요. 아유. 정수희님, 두 분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세미님, 두 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주세요. 두 분을 믿습니다. 이승희님, 어벤져스 두 분 응원합니다. 푸른파도님, 두 분 한 대표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티님, 두 분 민심의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호수님, 두 분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박진아님, 감사합니다. 희님, 두 분 화이팅. 상식적인 국민들이 열심히 응원합니다. 보수의 힘, 어벤져스 화이팅. 김소영님, 정의롭고 정확한 어벤져스 응원합니다. 나나디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두 분 한동훈 대표와 함께 옳은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은수님, 휴일에도 열심히 일하는 두 분 고맙습니다. 두 분이 계셔 그나마 희망이 보입니다. 김미숙님, 두 분 계시는 어벤져스 우파의 보배입니다. 엘리님 고맙습니다. 라라님, 어벤져스 화이팅. 끝까지 응원합니다. 키웨스트 투자 인베스트님, 두 분 주방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추잡한 문씨 일가 가족 모두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스벅조아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두 분 감사합니다. 플로우 미러클님, 극우 유튜버들 용산에서 초청 만찬하고 저녁은 김건희 여사와 식사하고 용산 빨대로 바뀌고 뭐 그런 얘기 써주셨습니다. 김경숙님, 아바이 제명이 감교함에도 추정하는 현실의 사람들. 일상님, 릴레이 동참합니다. 두 분 존경합니다. 세미님, 설마 우리 한국 튜브 최국님 보고 계시나요? 아지 엄마님, 어벤져스는 할 말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왔습니다. 어벤져스의 철칙입니다. 수지 루브님, 이현정 위원님 존경합니다. 두 분의 올바른 정론 덕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나니 1004님, 두 분 힘내세요. 뭉치만님 응원 릴레이 동참합니다. 그다음 제가 할까요? 네. 네. 김바다님,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는 두 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제 이현종님 민주화 보상금 얘기 들으면서 갔어요. 이거 때문에 괜히 뭐 저는 뭐 딴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하고 제가 뭐 구속이 되고 운동하면서 그뭐 민주화 보상금 이야기 나와서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은 받은 분들도 뭐 있고 저는 그분들 뭐 당연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의 청춘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보상받을 그런 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제가 필요해서 한 것이고 소명으로 한 것이지 뭐 그런 생각인데 뭐 받는 분들도 전혀 잘못하신 거 아닙니다. 지연이님 릴레이 동참이요. 이정섭님 고맙습니다. 초심님 국힘 문자해야 됩니다. 보드 수루님 닉네임 도토리 훈이를 위하여 고맙습니다. 푸른 파도님 릴레이 동참 두 분 힘내시고 우리 한 대표님 힘내세요. 58님 빨리 꼬리 잡아주세요. 지현정님 지호님 마음고생 많으시네요. 혜연님 두 분들 감사합니다. 희님 고맙습니다. 써니공님 한동훈 대표를 비방하는 반한 유튜버 때문에 문제입니다. 부산 해피님 한 대표 응원하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사랑님 고맙습니다. 초심님 한 대표님 대한민국 미래다. 은구술님 꼬리 잡아요. 고맙습니다. 김포 빅마마님 저도 친대한민국입니다. 목련님 두 분 감사합니다. 초록별님 윤석열이 대선 전 말한 국힘이 고분고분 말 안 들으면 반으로 쪼개버리겠다는 말 실천 중이다 하신. 네, 영님 두 분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노영철님 고맙습니다. 메가퀸님 현종님 짱 할 말은 한다. 처음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JKCJK님 신종호님 파이팅. 영하트님 이현종님 한동훈 패분 보고 감동했어요. 라고 하셨고요. 초록별님 문재인의 찐 혐의는 문다의 문제 아닙니다. 문재인의 충신 윤석열이 문재인 수사 막았고요 하시고 유니콩님 고맙습니다. 초록별님 지난 2년 반 윤석열에게 문재인 이재명을 사법질할 기회를 차고도 넘쳤습니다. 우리 지원님 읽어주실까요? 예, 이영애님 어제는 조경태 의원님께서 부산에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울고 강족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또 운 하루였어요. 블랙헤어님 어벤져스 오빠 최고 채널로 성장하시길. 조에리사님 고맙습니다. 초록별님 공정과 상식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길래 찍어줬더니. 세미님 어벤져스 전략회의 100만 달성 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초록별님 한동훈 지지율 올리고 국힘 살린 유일한 극약 처방은 기자회견 열고 대통령 비판. 파랑새님 항상 응원합니다. HCW님 고맙습니다. 김경숙님 용산에 보청기와 사과 한 박스 택배 보내야 할 듯요. 초심님 한동훈이 대한민국 미래다. 훈이 바라기 투님 유능한 선장을 뽑았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연설하신 조경태 의원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초록별님 조용한 내조는커녕 최근 카톡에서 문재인에 대한 윤석열의 중심에 변함없다 하는 김건희 여사님 문제 제기했고요. 이은경 민쿠맘님 진정한 보수오빠 채널 응원합니다. 루비아나님 두 분 응원합니다. 초심님 어벤져스 100만 가자. 김미숙님 TV 나오는 현종님 논설은 잘 하시는데 좀 딱딱해서 그래도 좋아요. 아니, 어벤져스 하려고 남겨두는 겁니다. TV 나가면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되죠. 초록별님 영부인이 할 일은 마포대교 나가서 훈시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대통령에게 귀뜸하는 것. 스카이 H님 고맙습니다. 훌다 캠프님 김건희 특검 찬성. 초록별님 김건희 밤에 잠 좀 자라. 좌파만 골라 새벽 3시에 전화 카톡 정상이나. 기쁨이님 항상 합리적이고 솔직한 방송 매일매일 어벤져스 기다립니다. 다 고맙습니다. 네. 위증교사 결심 체리콩님이 6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위증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게 되냐? 증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눈 가리고 아웅이네. 교회 다닌 것도 최소한의 양심인 거냐? 사악한 그 가면 곧 벗겨질 테지만 마지막 바락 안쓰럽구나. 결심공판 가서 또 악어의 눈물 흘릴 거지? 심보를 곱게 써야 자식도 잘 될 텐데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이제라도 고해성사하는 건 어떨까라고 또 우리 체리공님께서 또 육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또 월요일 3시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